안녕하십니까. 신인근의 국방TV 데일리 디펜스입니다. 자, 김정은이 연일 지금 군사 행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미북 정상회담 그리고 한미 정상회담이 끝난 이후에 갑자기 지금 군사 행보를 하는데 이게 지금 시사하는 바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관련 분석하겠습니다. 자, 북한이 신형 유도 무기를 시험 사격했습니다. 김정은이 현지 지도를 했고요. 이게 그런데 대부분의 언론들이 미국을 압박하는 거다, 이런 지금 그 헤드라인을 쓰고 있어요. 이게 무슨 미국을 압박하는 건지 아니면은 우리 대한민국을 압박하는 건지 제가 지금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인균의 국방TV는 이렇게 군사 또 통일, 외교, 안보 소식을 그 누구보다도 정확하게 분석해서 알려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눌러주십시오. 자, 노동신문이 이렇게 지금 보도를 합니다. 김정은이 17일 국방과학원이 진행한 신형 전술유도무기 사격시험을 참관하고 지도했다. 이번 현장 지도에는 김평애, 오수용, 조용원, 리병철, 김정식 등 당 중앙위원회 간부들과 김수길, 리영길, 노광철, 박정천, 박광주 등 군 지휘 상원들이 수행했다. 신형 전술 유도무기는 특수한 비행 유도 방식과 유력한 전투부가 장착되어 우월한 성능을 가지고 있으며 사격 시험을 통해 완벽하게 검증됐다. 이렇게 지금 노동신문이 보도를 했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몇 가지 키워드를 지금 정확하게 우리가 알고 가야 되겠습니다. 일단 김정은을 누가 수행을 했느냐, 이런 것에 따라서 과연 어떠한 무기체계가 또 어떤 성격의 무기체계가 이번 시험에 동원됐는지 사용됐는지 이런 것들을 분별할 수 있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특수한 비행 유도 방식과, 그러니까 뭔가 특수한이라고 붙일 만큼 좀 첨단의 유도 장치를 부착을 했다, 이런 말이 되겠죠. 그동안 북한군이 잘 사용하지 않았던 나름 첨단의 그런 비행 유도 방식이 포함되어 있는 무기체계가 되겠고, 그리고 이제 위력한 전투라고 했으니까 위력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려면 탄도 중량이 어느 정도 꽤 돼야 되겠죠. 그래서 무기체계의 강력한 위력 이런 것들이 탑재가 됐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 하여튼 이제 이런 것들을 가지고 뭔지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신형 전술 유도무기, 그럼 과연 어떤 무기인가? 여기에서 이 참관을 하는데 수행한 인원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김수길 인민군 총정치국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리영길 총참모장이 있고요. 그리고 노광철 인민무력상, 이렇게 해서 군의 서열 1, 2, 3위가 다 참관을 같이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박정천 포병국장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박광주 소장이라는 사람이 지금 나와 있는데, 이 박광주는 뭐 하는 사람인지는 지금 저로서는 모르겠습니다. 2018년 통일부 자료에 따르면 그냥 소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별 한 개. 아무튼 이 박광주 소장을 포함해서 지금 박정천 포병국장이 참관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결국 이 전술 유도무기는 포병국장이 같이 참석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전략무기, 즉 미사일이 아니고 포병무기 체계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것이죠. 만약에 김낙겸 전략군 사령관이 같이 동행을 했으면 이것은 미사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포병국장이 같이 수행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포병무기다. 포병무기라는 것은 사정거리가 짧고 로켓 이런 것들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미사일이 아닌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포병국장이 참관을 한 것과 더불어서 어떤 무기체계냐 하는 것을 이제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가능성 1입니다. 신형 정밀유도 방사포라는 그 가능성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 2016년 3월 달에 김정은이 현지 지도를 했습니다. 바로 300mm 방사포를 유도 로켓화한 것. 300mm 방사포, 이 로켓은 그냥 지상에서 지상으로 지대지 로켓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천무 같은 경우도, 우리도 자체적으로 지금 다련장 로켓 개발했지 않습니까? 천무. 그 천무도 유도 로켓을 지금 장착을 하고 개발을 했습니다. 따라서 북한도 2016년 3월 달에 이 300mm 방사포의
유도화를 달성을 했고 그것을 김정은이 이렇게 참관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은 이미 3년 전에 개발을 한 것을 지금 또 보여주면서 이건 아주 특별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 2017년 3월에 김정은이 내려보낸 공문입니다. 군수공업부에 내려보낸 공문인데 뭐라고 지금 김정은의 말이 지금 여기에 인용되어 있냐 하면은 방사포탄에 감시경과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남조선 전역의 1만 개 주요 대상들을 방사포탄만으로 타격할 수 있는 준비가 완료된 것은 대단한 일입니다. 조국 통일은 문제가 없습니다. 라고 김정은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2016년 3월에 현지 지도를 했던 방사포탄보다 더 진보된 방사포탄을 이미 그 이후에 1년 후에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감시경이란 말이 지금 나와 있는데요. 이 감시경은 그럼 뭐냐? 감시하는 거울? 이건 아니죠. 렌즈? 그렇습니다. 렌즈 같은 것을 집어넣어서 우리 예를 들어 슬램 ER이라고 하는 그런 우리 정밀 유도 미사일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마지막에 TV 시크라는 게 있어요. 렌즈를 통해서 딱 보면서 자기가 입력하고 있는 그 사물과 지금 보고 있는 사물이 같은지도 보고 또 렌즈를 보면서 렌즈를 통해서 그 사격 통제실에 자기 시신이 보고 있는 이 화면을 전송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제 사격 통제실에서 저게 맞다 하고 그대로 또 이제 유도를 해가는 그런 것들인데 어쨌든 그런 렌즈를 통한 이 TV 시커 이런 렌즈를 통한 정밀 유도 방식이 아니냐 이제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게 2017년 3월의 이 공문에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이야기를 했으니까 사전에 어떤 정보를 입력한다든지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어떤 그 보충 작업들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또 유추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방사포탄에 TV 시커 그리고 정밀 유도 어떤 그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통해서 300mm 방사포를 장사정화 자기네들이 200km 날아간다고 했으니까 그것을 가지고 아주 정밀하게 때릴 수 있는 그런 그 로켓을 개발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유추를 할 수가 있고요. 그렇게 되었을 때 그러면 이 300mm 방사포는 어디까지 쏠 수 있냐? 사정거리가 200km라고 했으니까 지금 충청남도 그리고 충청북도 이런까지 전부 타격권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경상북도 동부전선에 쏘았을 때는 경상북도 북쪽, 중북쪽 이 정도까지도 다 사정거리에 들어가게 되죠. 자, 아까 김정은의 그 공문에서 봤을 때 감시경 그리고 프로그램 이런 이야기를 했으니까 또 특수한 유도 장치 이렇게 노동신문에서 이야기를 했으니까 결국 유도 방식을 영상 유도 방식 그리고 글로나스 우리도 이제 GPS를 가지고 날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북한은 미국 인공위성을 사용하는 GPS를 사용할 수가 없죠. 따라서 러시아 위성을 사용하는 글로나스 위성 함법 체계를 사용했을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글로나스 유도 그리고 영상 유도 감시경이 있으니까 영상 유도 이런 것들 통해서 아주 정밀하게 해당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는 그런 방사포탄을 개발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에서 조국 통일은 문제가 없습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한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이런 정밀 유도 무기를 개발을 해놓고 조국 통일 문제 없습니다. 이건 뭐냐? 대한민국을 공격해서 적화 통일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강력한 무기를 개발했을 때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우리 안보가 더 튼튼해진다. 안보, 즉 안전보장, 우리 국가의 안전보장이 더 튼튼해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도 무기체계를 개발했을 때 북한 침공, 북한을 언제든지 쓸어버릴 수 있다. 신속하게 쓸어버릴 수 있다. 우리가 북한을 공격해서 무력으로 통일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 합니까? 단 한 번도 하지 않죠. 그러나 김정은은 이 무기를 개발해놓고 남조선 전역의 1만 개 주요 대상들을 타격할 수 있고 조국 통일 문제없다. 적화 통일, 전쟁을 통한 적화 통일 문제없다. 이야기했습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가능성 두 번째입니다. 자폭형 무인 타격기. 2016년 3월에 또 김정은이 역시
이어지는 또 현장 지도에서 자폭형 무인 타격기 발사 현지 지도를 했습니다. 이때 김정은이 뭐라고 했냐? 초정밀 무인 타격기들이 아주 빠르고 정확하다. 이렇게 칭찬을 했었었는데요. 이 자폭형 무인 타격기가 뭐냐? 북한이 열병식 할 때마다 나오는 이 트럭에 실린 이 파란색 저 비행체입니다. 저게 무인기인데 사실은 이제 우리가 대공포 같은 거 사격을 할 때 또는 미사일 같은 거, 대공 미사일 같은 거 사격 연습을 할 때 뭔가 타겟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표적기, 하늘을 나는 표적기를 사용을 하는데 그 표적기를 북한이 시리아로부터 밀수를 해서 가져가서 지금 자기네들이 복제 생산을 한 겁니다. 시리아는 아주 그 미국하고 사이가 나쁜 나라죠. 그런데 바로 인접해 있는 요르단 친미 국가입니다. 요르단으로부터 시리아는 이것을 입수를 했고 그 시리아로부터 북한이 입수를 해서 지금 복제 생산해서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자폭형으로 개발을 했다. 그러니까 무인 비행체예요. 무인 비행체인데 여기다가 폭탄을 집어넣어서 자폭하는 겁니다. 그러면 뭐 이것을 일종의 순항 미사일이다.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이 자폭형 무인 타격기의 사정거리는 사실은 뭐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바로 이게 MQM-107 스티커라고 하는 원형인데요. 미국이 개발한 겁니다. 그런데 속도는 마하 0.82, 그러니까 뭐 시속 한 1000km 가량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재원상에 나와 있는 이 스티커의 재원상에 나와 있는 비행 시간이 2시간 18분입니다. 그러니까 시속 1000km, 즉 뭐 한 900 몇십 킬로에 가까운 이런 속도를 가지고 2시간을 넘게 비행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정거리가 한 2000km 되죠. 그런데 이것은 아주 그냥 텅 빈 연료만 실은 상태에서 2시간을 비행을 할 수 있지만 여기다가 김정은이 말하는 위력한 탄두부, 즉 강력한 탄두를 장착을 했을 때는 당연히 무게가 무거워지고 그만큼 연료를 덜 싣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이제 뭐 한 500-600km 이렇게 사정거리가 줄어든다 하더라도 이렇게 휴전선 근방에 쐈을 때 대한민국 전역이 타격권에 들어오는 그런 상황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이 스트리커에다가 탄두를 장착했을 경우에는 스트리커 자체가 덩치가 좀 있기 때문에 최소 250kg에서 500kg 정도의 그런 탄두를 장착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본다면 이것은 뭐 그 위력이 어마어마한 그런 위력이 될 수가 있습니다. 상당히 경계해야 될 그런 상황이고 이런 것이 만약에 실제로 확인된다면 우리는 미사일 방어 시스템, 즉 요격 체계를 그 어떤 자산보다도 더 빨리 구비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가능성 세 번째입니다. 북한판 스파이크. 이게 뭐냐면은 지난 열병식 때 공개가 됐어요. 장갑차에다가 뚜껑을 열고 지금 뭔가가 지금 실려 있는데 이게 뭐냐? 바로 단거리 지대지 미사일입니다. 연평도 포격도발 이후에 우리가 연평도, 백령도 이런 곳에 북한의 해안포를 바로 타격할 수 있게끔 스파이크라는 미사일을 도입했습니다. 그 스파이크처럼 이것도 바로 스파이크와 같은 그런 유사한 그런 단거리 그 지대지 미사일이다. 이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있는데 원형은 HJ-10 이것을 모방했을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 당연히 중국제입니다. 사정거리는 10에서 한 20km 정도로 판단이 되고 유도 방식은 INS 즉 관성함법 그리고 이제 광학유도 아까 이제 감시경에 의한 그런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감시경에 의한 광학유도 이런 식으로 해서 그것들을 섞어서 목표물을 향해 돌입하는 그런 단거리 전술무기가 아니냐 생각이 되고요. 이렇게 되면 이제 사실은 이게 지금 그 보여드린 세 가지의 유형 중에서 가장 사실은 그 위협도가 좀 떨어진다. 사정거리가 일단 짧기 때문에 왜냐하면은 인접한 그 우리 부대와 적 부대와의 전투에서 사용을 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민간인이 이 미사일에 희생될 가능성은 아주 적습니다. 따라서 우리 대한민국 전체가 걱정할 그런 상황은 이것은 상당히 좀 떨어지죠. 따라서 1번 300mm 방사포, 사정거리 200km짜리 300mm 방사포를 정밀 유도한 그런 문제. 2번 무인표적기의 어떤 그 스티커를 밀수한 그 복제품을 가지고 자폭형 무인기, 즉 순항미사일을 연상시킬 수 있는
자폭형 무인기를 만들었을 때의 과정, 이런 것들을 이제 연상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세 가지 중에서 사실은 이게 사정거리가 짧기 때문에 이것은 뭐 군대끼리의 문제입니다. 이것은 우리 공군력 그리고 우리 포병력 이런 것들로 충분히 제압 가능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좀 위협도는 좀 떨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그렇게 해서 그 외에도 북한이 순항미사일을 새로 만들었지 않을까, 이런 뭐 이야기도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김낙겸이 지금 오지 않은 것으로 봐서 순항미사일일 가능성보다는 알려드린 이런 그 포병 부대들이 사용하는 이런 무기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문제는 아까 김정은이 이야기했듯이 김정은은 또 북한은 하시라도 대한민국을 무력으로 통일하겠다라고 하는 그 야욕을 숨기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 대통령에게 오지랖 넓은 중재자 행세하지 마라, 우리 민족끼리 라는 관점에서 주체적으로 자기 일이라 생각하고 나서라. 민족의 이익을 위해, 민족의 이익, 이꼬르 나의 이익, 즉 김정은의 이익을 위해 나서라 라고 우리 대통령에게 명령을 합니다. 공개적으로. 자, 참 우리 그 대통령께서는 지금 뭐 중앙아시아의 투르크메니스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아주 강력한 독재자들이 지금 통치하고 있는 중앙아시아 지역을 순방을 하고 계시는데, 국내에서는 지금 김정은이 연일 군사 행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또 분석을 또 차후에 해드리겠지만,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과 블라디보스톡에서 지금 회담을 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급변하는 그런 한반도 상황을 봤을 때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또 우리 현 정부가, 여당이 북한에 대한 인식을 조금 바꿀 때가 되지 않았느냐. 이제는 제재와 압박을 더 강력하게 쪼아서 김정은을 더 이상 견디지 못하게 해서 스스로 손을 들고 나오게 하는 방법이 가장 효과적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데, 인식을 좀 공유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정리를 하자면, 김정은이 창관했던 그 무기체계는 300mm 방사포 또는 240mm 방사포, 이런 방사포들을 정밀 유도 로켓화해서 일시에 여러 표적을 동시에 공격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졌다는 것을 과시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다는 것은 결국 이런 사정거리를 봤을 때 미국을 압박하는 것은 절대 아니죠. 바로 오직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을 압박하는 것이지, 우리 언론들 보면 미국을 압박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미국이 이 무기들 보고 누가 겁을 내겠습니까? 아무도 겁내지 않죠. 오직 이 방사포, 또 이 자폭형 무인 공격기, 이런 것들의 위험성에 노출될 대한민국 민간인들이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즉 대한민국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 대통령은, 또 우리 정부는 북한의 입장을 옹호해 주기 위해서 동분서주하고 있는데, 그런 정책들을 조금 재고해 볼 시기가 왔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오늘 데일리 디베이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